예, 안녕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그 공직에 이제 분류가 됐는데, 거기까지 왔는데, 오늘은 이제 교육훈련하고 능력발전이에요. 자, 인사행정의 3요소가 뭐냐면, 일단 채용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채용을 해야 되고, 두 번째가 일을 잘해야 되거든요. 일을 잘하려면 뭐가 돼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두 번째 뭐도 있어야 돼? 의욕도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이 있다고 공부 잘하는 건 아니잖아, 지금. 그죠? 행정에 대한 능력이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기 싫어하면 뭐 방법이 없잖아. 그렇지 말해서요. 그지? 그래서 이게 뭐다? 능력 발전이 먼저 나오고 뭐가 나와? 그 다음에 이제 사기가 나와요. 됐죠? 이렇게. 자, 능력 발전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근평이에요. 걔가 제일 중요한데 이 친구도 잘 나와요. 근데 얘가 나왔을 때 좀 어떻게 나오냐면 어떤 제도를 줘요. 제도를 준 다음에 요 제도가 뭐냐를 물어봐요. 교육훈련 기법을 많이 알아야 되는데 저도 이 교육훈련 기법 하려고 한번 조사해 보니까 정말 많더라고. 교육하게. 그냥 덮었어. 그래서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와, 뭐 이렇게 교육 기법이 많은 거야 도대체. 근데 왜 한 번도 안 써먹는 거야? 막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못하고 시험에 나온 거 있잖아요. 나온 거 위주로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잘 나오는 게 뭐 액션 러닝이라든지 뭐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 정리해야 됩니다. 근데 트렌드는 좀 봐야 돼요. 어떻게 바뀌나? 첫 번째는 뭐냐면 강의였어. 강의는 뭐로 바뀐다? 참여나 체험으로 바뀌어요. 또 지식의 전달이야. 지식 전달에서 뭐로 바뀐다? 어떤 지식 전달이 아니라 창의성이라든지 또는 문제 해결로 바뀌어요. 제 강의는 지식의 전달인가 문제 해결인가? 행정하게 전달하면 뭐 할 거야? 문제 해결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게 바로 공급자 중심이 되고 이게 뭐가 돼? 수요자 중심이 돼요. 옛날에는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 교육장을 가야 돼요. 교육장보다 어디로 간다? 직장에서 많이 하려고 그래요. 획일적 강의가 아니라 이제 개별 맞춤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트렌드는 좀 잡아내야 됩니다. 자, 이거를 먼저 잡은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사례가 나왔을 때 그 사례에 맞게 풀어야 돼요. 갈게요. 제일 먼저 보니까 옛날에는 뭐냐면 자, 여러분. 옛날은 과거 일을 잘하니까 이걸 가지고 승진시켰던 거예요. 근데 과거는 아랫계급이잖아, 지금. 요 일을 잘한다고 해서 미래 일을 잘한다는 보장이 있을까 없을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게 아니고 승진하기 전에 네가 앞으로 담당해야 될 일이 있어 없어요. 이걸 먼저 시켜보는 거야. 그리고 이걸 먼저 잘하나 못하나 검증하고 하겠다는 게 뭐다? 역량이에요. 옛날이 근평 시대였던 지금 근평이 아니라 뭐다? 역량의 시대예요. 됐죠? 그럼 여러분 역량 있나 없나 어떻게 검증할 건데? 지금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6급인데 5급 승진할 거야. 그럼 지금 5급 중에 일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 없어? 그럼 그 친구들이 보여준 행동들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행동들을 본인이 얼마나 보이는가를 보는 거예요. 됐지? 여러분도 나중에 결혼해서 애를 낳았단 말이야. 여러분 지금 주위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어 없어? 있다고 하자. 그런 애들이 있잖아. 보이는 행동들이 있어 없어? 근데 얘가 보여. 그럼 공부 시킬까 안 시킬까? 시키겠지. 아니 전교 1등들이 막 보이는 행동을 보인단 말이야 지금. 근데 보니까 이 새끼 아니야 이거. 아이씨 그냥 어떡하지 이거. 바꿔야 돼 이제. 요게 이제 뭐다? 역량입니다. 자, 역량 보니까 요새는 옛날에는 누가 했다 주로 이렇게 지식 강사가 했다면 지금은 1번처럼 학습이 나옵니다. 네가 경험하고 배워나가게. 그래서 제일 먼저 1번 맞고요. 두 번째가 아니라 옛날 방식이 뭐였다? 교수 중심이었어. 지금 교수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 그렇지? 문제 해결에 이게. 그래서 공급자 중심에 가르치는 거였다면 뭐로 바뀐다? 아, 틀렸죠. 2번 틀렸어. 교수 중심의 체제 전환이 아니라 여기 이제 바뀌어야 돼요. 바뀌었고 강의식에서 뭐로 바뀐다? 현장 체험식, 참여식으로 바뀌어요. 뒤에 건 맞습니다. 그렇지? 뭐가 틀렸다? 교수 중심 체제로의 전환이 틀렸어요. 교수 중심 체제가 기존의 방식이고 이제 새롭게 이제 교수 말고 문제 해결이라든지 바꿔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문성 높이려고 전문 교육 강화시켜. 어떻게 우린 계급제다 보니까 맞는 말이고 다면 평가 있습니다. 교육 훈련에 대해서 이것도 맞았고요. 그다음에 저항이 나와 안 나와? 저항이 나온 이유가 뭘까요?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강제로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저항이 나올까 안 나올까? 그러니까 이거를 구성할 때 여러분의 의견 반영해서 구성하면 될까 안 될까? 되겠죠. 또 교육훈련 갔을 때 좀 길거든요. 긴 건 한 1년 가요. 1년 갔다 오니까 자리가 없어요. 보직에 불안전 있어 없어?
이런 것 때문에 정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트렌드 물어본 건데 국회직이 항상 앞서간다고 그랬죠. 트렌드. 자, 그다음에 역량 기반 나왔습니다. 역량이 뭐라고? 자, 이거야. 네가 앞으로 해야 될 거 있어 없어? 자, 내가 여러분 사장님이야. 그럼 과거 스펙은 그냥 보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우리 회사에 해야 될 일이 있어 없어? 그럼 우리 회사 중에 잘한 친구도 있을까 없을까? 이런 애들이 보이는 행동을 보이나 안 보이나 면접을 할 거야. 이걸 가지고 하겠다 말겠다 하겠죠. 이게 바로 뭐다? 역량이에요. 그래서 옛날 방식이 주로 과거 성적의 금평이었다면 지금 과거 금평이 아니라 뭐다? 미래 담당할 일을 보고 역량 보겠다는 겁니다. 역량이 되게 중요합니다. 읽어보시고요. 자, 그럼 역량이 뭘까요? 이거는 여러분 선배님들 있잖아. 이 선배 중에 일 잘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이야. 그래서 뭐가 틀리냐면 1번. 맥클랜드 맞아요. 맞는데 뭐가 틀렸다? 아, 맞구나. 우수성과자. 평균성과자가 아니라 고성과자예요. 고성과자. 이거 맞았어요. 그래서 이거 틀게 만들었을 때는 우수성과자를 뭐로 바꾼다? 평균성과자로 바꿔요. 이건 1번 맞았고요. 그 다음에 자, 직무 분석은 뭐냐 잡아. 요 일이 있어. 요 일을 두고 일이 명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 일을 딱 둔 다음에 요 일을 잘하나 못하나 보는 건 옛날 방식이야.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직무 분석을 통해서 명세서 먼저 만든 다음 여기에 맞게 사람 뽑겠다는 건 옛날 방식, 옛날. 이게 직무 옛날 방식. 이거 지금 그게 아니라 요 일이 아니라 요 일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 애들 중에 일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다시 명확하게 일을 정한 다음에 여기에 맞게 능력자 데리고 들어오겠다는 건 옛날 방식이고 지금 그게 하고 일을 못 정해요. 못 정하니까 지금 이 직원들 중에 일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 없어? 이 친구들이 보이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치? 이런 행동을 먼저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그 다음 내려가니까 역량이 세 가지가 있다. 공통 역량이 있고 뭐가 있다? 직무 역량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관리 역량인데 바뀌었어 이게. 그치? 공통은 맞아요. 이거는 안 틀렸겠죠. 원활한 조직 운영이 뭐다? 관리 역량이에요. 조직 운영이 관리고 그 다음에 내려가니까 직무 전문 직무 수행이 직무 역량. 이걸 틀게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요거는 쉬운 모델이었는데 어쨌든 이 세 가지가 있어. 공통 역량, 그 다음에 관리 역량, 직무 역량이 있다는 겁니다. 됐지? 여러분 아무리 일을 잘하더라도 애가 그냥 친절하지도 않고 별로 직원들하고 맨날 싸운단 말이야. 부하 관리도 안 되고요. 이런 상황이랑 하는 게 맞을까 안 맞을까? 안 맞겠죠. 관리 역량도 필요합니다. 특히 올라갈수록. 자, 이게 왜 들어왔냐면은 우리는 고위 공무원 때문에 들어와요. 고위 공무원단 진입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럼 4급이 진입할 건데 4급에 3급 올라갈 때 먼저 했던 게 이 역량 평가였어. 이게 이제 얼루 갔다 과장급으로 내려왔어요. 과장급으로. 그리고 이게 이제 더 내려와서 이제 여러분한테도 적용될 수 있어요. 됐지? 여러분 승진할 때도 뭘 볼 수 있다? 역량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과장급하고 고위공무원단은 필수예요. 그럼 과장급과 고위공무원단이니까 상급자들이잖아 지금. 그러다 보니 뭘 볼 수밖에 없다. 이런 관리 역량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돼요. 그다음에 이게 나온다. 나중에 고위공무원단하고 과장급의 직무 역량 요소가 달라. 이걸 물어봐. 이건 어렵겠지? 그럼 과장급이 뭐 하는지 고위공무원단이 과장급이 뭐 하는지를 봐야 돼, 안 봐야 돼? 이 사람은 관리자라고 그래요. 이건 감독자라고 그래요. 그럼 뭐가 다를까? 조직을 관리하는 거고 사람을 감독해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사람 관계된 건 다 어디로 들어간다? 일로 들어가요. 근데 지금 동기부여 이런 거 다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야? 관리자가 아니라 감독자로 들어가. 동기부여 같은 것들은요. 전체 관리가 이쪽이고요. 이런 거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얘가 6개고 얘가 6개야. 다 외울지 말고 다 시험에 나올 건데 이따 뒤에 있어요. 있는데 외우려고 하지 말고 관리자 의미하고 감독자 의미가 뭔가를 한번 봐봐요. 그러면 느낌이 있을 겁니다. 갈게요. 자, 내려가니까 이건 틀렸습니다. 리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봐. 윗사람이 뭘 해야 돼? 근데 이 사람이 딴 건 잘하는데 A란 요소가 좀 부족하네요. 그럼 발견했어, 안 했어? 이걸 가지고 뭘 하겠다는가? 갭을 메꿔주겠다는 겁니다. 맨 마지막입니다. 능력을 먼저 진단하고 부족한 부분 이걸 가지고 교육훈련 시키겠다는 거야. 그래서 옛날은 뭐였다? 주로 일을 정한 다음에 요 일에 맞게 교육을 했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앞으로 필요한 능력이 있는데 이런 능력을 네가 보이나 안 보이는가 먼저 보고 부족하다 이걸 가지고 좀 더 교육훈련 시키겠다는 게 역량 기반이에요. 가겠습니다. 강의도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맥없이 다 하는 것보다는
사실 다 알고 있는 거 해봤자 시간 낭비잖아 지금. 먼저 본 다음에 뭘 모르나 보고 그 다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여러분 어떤 분 이런 분도 있을 거야. 나는 재무행정이 필요한데 저길 언제 가냐 이거. 그리고 막상 재무행정 가면 1시간 만에 끝내버린단 말이야 지금. 그럼 필요 없는 강의야 이게. 자 갈게요. 그럼 누가 맞아? 기억이 맞았고 디귿이 리을이 맞습니다. 자 또 나왔네요. 멘토링은 알겠죠? 이건 직장 교육이야. 멘티가 있고 멘토가 있어요. 멘토가 멘티한 1대1로 가르쳐주는 게 직장 멘토링입니다. 이거 나왔을 때 봐봐. 여러분이 이제 상사한테 배울 거야. 직속 윗선 선배한테. 그래서 선배가 있잖아. 내가 생각했을 때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인드라면 걔가 뭐라고 했을 때 먹혀 안 먹혀? 그다음에 네가 후배 왔는데 이 새끼는 해봤자 싸가지 없을 것 같아 이거. 이런 믿음이라면은 별로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뭐야 픽포인트가 상호 신뢰예요. 상호 신뢰 바탕으로 멘토가 멘티한테 서로 1대1로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됐지? 자 멘토링 가보세요. 조직 내 인재 육성 맞고 그 다음에 역량 조기 개발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이 뭐냐? 관료제가 뭐였죠? 관료제가 주로 정해진 거잖아. 얘는 그게 아니라 우리의 경험을 서로 공유하겠다는 거야. 그럼 우리 경험이 뭐다? 암묵지예요. 이걸 공유하게 해야 돼 안 해야 돼? 뭐로 바꿔야 돼? 이거를 형식지로 바꿔야 돼요. 문서화시킨 다음 이걸 갖고 다시 암묵지 키워야 돼 안 키워야 돼? 이게 바로 2번입니다. 암묵적 지식으로 관리되던 안 보여요 이거는. 이런 역량을 전부 다 뭐로 바꿔가지고 형식 자산으로 바꾼 다음에 이걸 가지고 새롭게 융합을 해서 새롭게 만들어 또 배우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2번 맞죠? 암묵 지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다. 근데 이게 문제였다. 틀렸네. 이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설계 기준이 될까 안 될까? 이게 잘 안 돼요. 설계 기준 되려면 일이 명확해야 되잖아 지금. 근데 이 사람 이거 경험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미리 정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설계 기준 제시하기가 용이하진 않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액션 러닝이에요. 이거 뭐냐면 자 강사가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문제를 줘요. 그치? 문제 준 다음에 소집단 구성해 가지고 여러분 풀어보는 거야. 그리고 약간의 내가 코멘트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좋은 문제를 주고 여러분이 여러 명 모여갖고 해결해 가면서 배워가는 게 바로 뭐다? 액션 러닝이라고 그래요. 됐지? 가겠습니다. 자 키워드가 그래서 뭐다? 참여와 성과 중심이다. 맞는 말이고 뭘 준다? 현장에 현안 문제를 줘요. 소집단이 스스로 해결해 가면서 문제 해결해 가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지식의 이전이 아니라 뭐다? 문제 해결이다. 개인이 아니라 팀으로 움직인다. 이런 것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자율적으로 학습한다 또는 내가 코멘트 할 수 있어요. 이런 지원 받아가지고 문제 해결하는 게 바로 뭐다? 액션 러닝. 단순한 지식의 이전이 아니라 문제 해결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행정 이론 열심히 들었는데 문제 안 풀린다. 그거 잘못한 거야 그거. 우리는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지 이론을 습득한 게 아니잖아 지금. 그럼 문제를 안 풀리면 이론이란 의미가 없는 건데 그럼 1년 날라가 그냥. 문제 풀어야 돼요. 객관식은 문제가 중요해. 문제 갖다 놓고 답을 찾는 거. 답이 있기 때문에 답을 먼저 표시한 다음에 내 걸로 받아들이는 게 제일 편해요. 풀라고 하지 말고요. 시간 낭비야 그거는. 옛날에 수학을 이해한 다음에 문제 풀라는 선생님이 있었어. 야 너도 이해하냐? 지도 이해 못하면서 뭘 이해하려고 그래. 일단 답 맞춰. 그 다음에 하다 보면 이해가 돼 그냥. 자 그다음 워크아웃은 뭐냐면 이거 뭐냐면 우린 지금 부서 장벽이 있고 계층 장벽이 있어 없어? 이거 싹 없애요. 없앤 다음에 여기 모여가지고 서로 토론하면서 답을 찾는 거야. 자 그러면 부처 장벽도 없고 계층 장벽도 없으니까 신속할까 안 할까? 어떤 장애도 없죠. 창의적일 거고요. 여기 이제 워크아웃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자 내려가니까 키워드가 전 구성원의 자발 참여 맞고 근데 문제가 있죠. 이건 빠릅니다. 지연되지 않습니다. 틀렸네 이거는. 자발적이면 맞는데 부처 장벽도 없고 계층 장벽도 없고 정해진 게 없어요. 이러니까 신속하게 어떤 걸 결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틀렸습니다. 지연되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근평이 중요합니다. 근평 나왔을 때 물어보는 게 뭐냐면 근평의 방법을 물어봐요. 방법. 두 번째는 근평은 사람이 사람 평가하거든. 여러분도 누구 평가하다 보면 오류가 나와 안 나와? 오류가 나와. 사람이 사람 평가하다 보니까 오류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 오류를
해결해야 돼, 안 해야 돼? 이런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요. 우리나라 가장 기본 방식은 도표식이야. 요게 기본이에요. 요게 문제가 있다 보니까 다른 요소가 들어와서 이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 도표식이 뭐냐면 우리 맨날에 평생 어떤 과목이 존재하고 여기에 수음이한 게 매기 안 매겨. 우리는 S등급, A, B, C 등급으로 이렇게 매기거든요. 이걸 갖고 이 요소에다가 이 가나다라고 한다면 체크하는 게 뭐다? 도표식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과목이니까 이거 나올 텐데 사람 평가할 때는 어떤 요소로 평가할지에 대해서 정해졌나? 그게 문제예요. 그렇지 않을까? 다시 그냥 국어, 영어, 수학이라면 이거 갖고 점수 매기기 쉬운데 사람을 금평해야 돼. 그럼 사람의 능력은 뭐가 있어? 뭐 가치관, 뭐 태도도 있을 거 되게 많잖아. 그럼 이런 요소가 뭔지 명확한가? 애매하지 않나요? 그럼 대통령의 근평을 한번 해볼까? 뭘 집어넣어야 돼 여기다가? 여기 좀 애매해요. 두 번째, 요 S등급과 A등급의 차이가 뭐지? 하고 학교 다닐 때 왜 96점은 A 뿌리고 95점은 A야 그냥? 잘 모르겠어 이게. 솔직히 얘가 얘 뭔 차이인지 모르겠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뭐다? 요소도 나오지 않고 등급 기준도 애매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이 계시냐면 전부 다 그냥 A 뿌로 다 주신 분 있어요. 후하게. 다음에 어떤 분은 그냥 F 막 절반 날려버려요. 박하게. 됐지? 어떤 분은 전부 중간만 주신 분도 있고요. 여러분은 어때요? 학교 대학 교수 되시면 뭐 줄래? 나 출석 다 했어. 리포트 다 냈어. 뭐야? 학점 뭐 줄 거야? 좋은 분이네. 야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일단 C. 잘했나 보죠. 뺏겼네. D. 됐지? 이런 분도 있어 없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교수 한 30년 했는데 평생 박사 논문 통과시켜준 거 두 사람 있는 것도 있어요. 그분. 정말 너무하지 그거. 뭐 박사한다고 해서 어마한 대단한 것도 아닌데 뭘 그걸 30년 동안 2명 통과시켰다 거기 했다는 다 죽었다는 소리잖아 그냥. 그렇지 않나? 어때 그렇게 될 거야? 넘어갈게요 그냥. 이게 뭐라고 그래? 분포상의 착오라. 그럼 질문입니다. 이런 분포상의 착오를 해결하러 나온 게 뭐다? 바로 강제 배분법이야. 그지? 그 다음에 이런 평정 요소가 애매하니까 나온 게 바로 뭐다? 중요사건 기록법이 이런 식으로 다른 게 나옵니다. 하겠습니다. 자, 상동오차 뭐냐면 이거하고 헷갈리는 게 뭐다? 연쇄오차예요. 자, 연쇄오차는 뭐냐면 A란 요소가 있어. 청렴이야. 뒤가 뭐가 나왔냐면 성실이 나왔어요. 청렴과 성실은 관련이 있어 없어? 논리적으로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근데 청렴이란 요소가 좋아 보이니까 뒤에 있는 요소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연쇄효과라고 그래. 이걸 후광효과라고 그래. 요것 때문에 얘가 좋아 보이는 거야. 또는 내가 제일 중시한 요소 있어 없어? 이런 요소 때문에 다 좋아 보여. 여러분 사람 평가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야? 사람 평가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야? 근성, 인성이 좋아. 그럼 다 좋아 보여? 그렇게 본다는 게 바로 연쇄효과예요. 근데 상동오차는 이게 아니야. 이런 평정 요소가 아니고 이 평정 외적 요소들이야. 나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또는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잖아. 이것 때문에 영향받는 게 뭐다? 상동오차예요. 다르죠? 자, 평정 요소끼리 문제가 연쇄효과라면 평정 요소와 아무 관련이 없는 다른 요소가 상동오차예요. 자, 상동오차 해결책은 뭘까? 그러면 블라인드 면접이에요. 이런 외적 요소를 안 보여주면 돼. 성별이나 나이라든지 이런 거 안 보여주면 고장 안 보여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면 이런 연쇄오차 방지책은 뭐냐면 평정 요소가 붙어있어 그래요. 붙어있으니까 띄어내면 될까 안 될까? 용지 달리하는 거야. A 요소 다 평가한 다음에 끝난 다음에 B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A 때문에 B가 영향을 안 받을 겁니다. 이게 바로 뭐다? 바로 연쇄효과입니다.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려가니까 상동오차 이거는 틀렸죠. 요게 올해 또 그 어디더라 7급에 나왔더라고요. 여기 나왔는데 상동오차가 아니라 이건 뭐야? 유사성의 착오예요. 자기 성향과 비슷한 친구들은 잘 줄까 안 줄까? 또는 이걸 투사라고 할 때도 있어. 여러분은 어때? 기분 나쁠 때 주로 어떤 행동을 해? 기분 나쁠 때. 엄마하고 좀 싸웠어. 엄마한테 어떻게 행동해? 화내고 문 쾅 닫고 들어가 안 들어가? 근데 나중에 결혼에 애가 따랐는데 문 쾅 닫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얘가 기분 나쁘다 느낄까 안 느낄까? 이건 자기 성향을 그대로 투사하는 거야 이게. 내가 그랬으니까 아마 쟤도 그럴 것이다. 이런 식으로. 됐지? 자, 이거는 틀렸습니다. 1번. 답은 1번입니다. 1번.
자, 우리나라 금평이 특이한 게 있는데 우리는 되게 있잖아. 공무원 되시면 알겠지만 5급과 6급에서 갈라져요. 5급 이상과 6급 이하 이런 식으로 다 갈라지는데 금평만 4급과 5급으로 갈라져요. 금평만 그래요. 대체 왜 그러냐면 보통 중앙행정기관 들어가면 4급이 과장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4급, 5급 갈라버려. 4급 이상이 뭐다? 성과계약이야. 성과계약 등 평가고요. 5급 이하가 뭐다? 근무, 성적, 평가예요. 평정이 더 큰 개념이고 근무, 성적, 평정 안에 뭐가 있다? 성과계약 등 평가하고 근무, 성적, 평가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4급 이상이고 이건 5급 이하가 원칙인데 5급이어도 과장급이라면은 얘가 적용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칙은 4급 이상, 5급 이하야. 대체 1년에 한 번 하고 1년에 이런 2번을 해요. 이런 식으로. 됐지? 자, 내려갑니다. 우리나라 금평 봐봐. 성과 계약 평가 대상 몇 급 이상이다? 4급 이상이에요. 다만 보다시피 5급이어도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때는 아마 그 사람은 기관장일 거예요. 됐지? 맞는 말입니다. 쌍상비교법은 둘둘 비교하는 거야. 이 친구와 나와 비교하고 얘와 비교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게 쌍상비교법인데 얘는 문제가 뭐냐면 대규모 조직은 어려워요. 10,000명이면 몇 번 비교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힘듭니다. 자, 그래서 읽어보시고요. 답은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전부 다 이거 물어봐. 평정 오류 물어보는 거 아니면은 평정 기법의 장단점 물어봐. 특히 단점 나왔을 때는 해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결하려고 뭐가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체크리스트 뭐냐면 이미 항목이 만들어져 있어요. 항목에 체크하는 거야. 이게 뭐 요새 말하는 NCS 평가 기법이라고 그래요. 사람 평가하다 보니까 주관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그게 아니고 이미 항목이 만들어져 있어. 어떻게 만드냐면 좋은 건 좋은 것끼리 뭉쳐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찍었을 때 나한테 유리할지 불리할지 모르게 만드는 거야. 여러분도 설문조사했을 때 그 친구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친구야. 그럼 전부 다 하하하 하면 될까 안 될까? 그냥 안 좋게 체크하면 되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나온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친구인데 금평해야 되거든. 근데 1번 문제 지문이 이 친구의 장점이야. 장점이고 좋은 것만 쭉 나열돼 있어요. 그럼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 중에 하나 찍어줘야 돼 안 찍어줘야 돼? 찍어줘야 돼. 그럼 어쩔 수 없이 가장 부합하는 걸 찍어주고 말 거예요. 됐지? 단점도 마찬가지야. 내가 좋아하는 친구인데 단점이 쭉 있단 말이야. 그 중에 하나 찍어줘야 돼. 이게 바로 뭐다? 체크리스트법이에요. 이러니까 뭐가 빠졌어? 주관성이 빠졌어. 이걸 강제 뭐라고 그래? 선택법이라고 그래. 왜 강제 선택법일까? 항목이 만들어져 있고 의무적으로 하나를 찍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강제 선택법이라고 그래요. 갑니다. 자, 맞는 말이 1번입니다. 다면 평가입니다. 얘가 좀 많이 나온 편인데 얘가 나왔을 때 좀 조심할 게 있습니다. 다면 평가 나왔을 때는 이론적으로 물어봤을 때는 항상 주어가 다면 평가로 나와요. 근데 현실을 물어봤을 때는 배경을 줘요. 이런 배경에서 다면 평가 들어왔을 때 어떤 효과 나오나를 물어봐요. 자, 여러분 다면 평가가 들어와 버리면 계층제 문화를 좀 완화시키는 장치가 될 수 있어 없어? 다시 할게. 다면 평가는 하급자도 평가할 수 있어. 동료도 평가하고 외부 사람도 평가해요. 이러다 보니까 계층제 문화가 좀 더 약화될 수 있을까 없을까? 맞는 말이에요. 장점이야. 근데 봐. 계층제 문화가 강한 조직에 얘가 들어왔어. 그럼 갈등이 나올까? 화합이 될까? 갈등이 나와요. 이해됐죠? 다면 평가 물어봤을 때하고 현실에 상황 준 다음에 이 친구가 어떻게 적용되는가 물어봐서 달라요. 됐죠? 다면 평가는 왔다 갔다 할 거야. 자, 그럼 다면 평가는 공정해 아니면 공정하지 않아? 객관이야 주관이야?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에요. 그럼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하니까 훨씬 더 객관성이 좋아 안 좋아? 좋아요. 근데 잘 몰라요 그 친구. 인기투표 될 수 있어 없어? 그럼 오히려 객관성이 떨어져요. 이게 다면 평가의 이게 참 매력이죠. 맞지? 그건 맨날 물어보는 거. 그 다면 평가 공정이 안 공정이 막 물어보는데 아니 앞에를 빼먹었잖아 지금. 단독 평가와 비교한다면 공정하다니까. 됐지? 근데 보다시피 잘 몰라요. 여러분도 어떤 삼성 제품 산 다음에 평가 들어가 안 들어가? 삼성 핸드폰 고치는 평가 들어가잖아. 근데 그 친구 알아 몰라? 몰라요. 그냥 느낌대로 하는 거 그냥. 됐지? 갈게.
그 친구 맨날 준 다음에 제발 전화 올 거니까 좀 S로 찍어달라고 막 그래 안 그래? 유일하게 삼성만 그래. LG 것들은 뭐 찍으나 마나 별 의미 없나 봐. 뭐 가서 싸가지 없이 해도 뭐 부탁합니다 이 말도 안 하더라고. 그냥 넘어가더라고 그냥. 아 진짜야. 뭐 생명 회사 들어와도 꼭 찍어주세요 하신 분들은 있어요. 반면 어떤 생명은 뭐 네가 찍으면 찍고 말면 말고 하고 넘어가더라고 그냥. 갑니다. 단면 평가. 1번 틀렸습니다. 몰라요. 왜? 나는 평가 전문가가 아니라니까. 나는 그냥 고객으로 온 거야 지금 삼성에. 근데 갑자기 그 친구 평가하라고 그래. 나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친구의 생각이라든지 모략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지. 1번입니다. 틀렸습니다. 적은 게 아니라 큽니다. 있죠. 그 다음에 봐. 상사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동료도 있고 부하도 있고 외부 사람도 있어. 그럼 전체 볼 수 있어 없어? 있죠. 그 얘기가 바로 2번입니다. 자, 상사가 날 평가한다면 걔가 날 안 좋아한다면은 그건 그냥 성격이 그래. 근데 다 그래 그 지금. 이러니까 내가 골고루 보다 보니까 좀 더 장단점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 없다? 그 결과 자기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는. 맞는 말이고요. 자, 이러니까 3번은 장점이다 단점이에요. 이거는 능력보다는 인간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됐지? 물론 인간관계 좋아지다 보니까 화합이 잘 돼서 능률성이 좋아질 수 있어 없어? 근데 오히려 능력자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관계가 좋은 친구가 좋게 평가받다 보니까 능률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 없어? 이게 이제 인사행정의 아주 매력이에요. 사람이 하는 거잖아. 어떻게 수학점 딱 떨어져 이게. 이러면은 이런 장점이 있는 거고 이러면 이런 단점이 있는 거지. 항상 그래서 상황을 봐야 되고 수식을 좀 봐야 돼. 어떤 상황인지 조건을. 갈게요. 여러분도 교수님 평가해봤어 안 해봤어? 자 물어볼게. 진짜 객관적 평가했어? 봐 이렇게 들어가잖아. 딴 거 들어갔지 지금? 뭐 사심이 왕창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들어갔잖아 솔직히 말해서. 할게요. 자 갑니다. 단면평가. 3번도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보다시피 어쨌든 혼자 하는 것보다 다수가 입체로 하다 보니까 좀 더 공정성도 있고 객관성도 있다는 혼자 하는 것보다는 맞는 말입니다. 자 61번입니다. 도표식 이거예요. 어떤 요소가 있어 없어? 요소를 A, B 딱 놔둔 다음에 이걸 가지고 등급을 매겨버리는 게 뭐다? 도표식인데 문제가 뭐라고? A 요소가 내가 제일 중시하게 느끼는 거야. 후하게 주니까 뒤에 나올 다른 요소에 영향을 줄까 안 줄까? 연쇄효과야. 1번입니다. 도표식은 연쇄효과가 나타나기 쉽다 안 쉬워? 쉽고 또 퍼센트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분포상에 뭐가 나온다? 착오가 나와요. 이런 것들이 문제점입니다. 맞는 말이고 자 대인비교법은 어떤 사람을 갖다 놓고 얘와 비교하는 거야. 그럼 객관적 사람이 존재하다 보니까 좀 더 공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바로 2번이에요. 기준 인물을 갖다 놓은 다음에 이 친구들하고 나머지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2번 맞는 말입니다. 그 결과 어쨌든 구체적 인물이 있어 없어? 그렇지. 이런 인물하고 나머지를 비교한다면 친구가 리더십이 있는지 아니면 전문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 없어? 자 이분이 어떤 장성이야 장군이야 위대한 장군이래. 뭐 위대하다는 의미가 뭔데? 옆에 이순신 갖다 놓은 거야. 딱 비교해 보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됐는지 판단할 수 있잖아 이렇게. 그러지 않을까? 할게요. 그냥 위대하다는 것보다는 어떤 구체 인물이 있으면 훨씬 더 객관적이잖아. 그런 의미라는 거야 이게. 자 그다음에 산출기록법은 결과물입니다. 말 그대로. 산출기록법 주기적으로 주당 얼마 나왔는지 아니면 1년 통계 얼마 나왔는지 이게 산출기록법입니다. 어쨌든 시간당이든 뭐 월당이든 할당량이 딱 정해져 딱 작업량 나오다 보니까 객관성 맞죠? 이게 맞습니다.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이건 맞는데 요 산출이 이 사람 능력인지 상황이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좀 애매해요. 상황이 유리해 잘 나올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지? 내가 이걸 할 때마다 하는 얘기 있어. 박정희 시대 경제력 좋아졌죠? 지금도 잘 살거든? 그때는 가난했거든? 근데 그 당시에 전 세계가 막 올라갈 때였어. 엄청나게 성장으로. 그럼 우리도 그때는 올라갈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 사람 능력이 아니라 세계 경제가 좋아지니까 우리도 좋아질 수 있어 없어? 그럼 지금 한번 올려봐. 세계 경제 별로 안 좋은데. 그 다음에 50 맞은 애가 60 맞기 쉬워 안 쉬워? 근데 99 맞은 애가 100점 맞긴 되게 어려워요. 됐지?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금방 올라온단 말이야. 근데 지금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올라가기 어려워요. 그지? 그럼 지금 능력자가 지금 하는 사람 더 능력이 없나?
그건 아닐 수 있잖아 지금 올라갔으니까. 자 갑니다. 난 그런 걸 좀 깨버리고 하고 아니잖아. 환상이란 말이야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자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체크도 나왔네. 이건 틀렸습니다. 중요사건 기록법이에요. 이건 뭐냐면 자 두 가지야. 자기평정법과 달라. 자기평정법은 지가 기록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업무에 대해 기록하는 게 자기평정법이에요. 이건 그게 아니고 누가? 평정자인 내가 이 친구와 상담을 해요. 상담을 통해서 중요하다고 하는 거 있어 없어? 이걸 하나하나 상담 통해 기록하는 게 뭐다? 중요사건 기록법이야. 됐지?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체크리스트법은 이게 아니고 이 항목이 만들어졌지. 항목이 만들어져 있고 평정자가 그냥 체크하는 게 체크리스트법이고 이건 그게 아니고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것도 있잖아. 이런 요소들을 내가 전부 다 하나하나 기록하는 게 중요사건 기록법이에요. 그래서 조심하자. 내가 기록했다면 자기평정법이에요. 내가 기록한 게 아니라 누가 기록했다? 평정자가 기록했잖아. 지금 이거는 뭐다? 중요사건 기록법이야. 그치? 62번입니다. 옳지 않은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자, 도표식의 문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런 요소가 나오지 않는다는 문제예요. 있다는 가정 속에 등급 매기는 거잖아 지금. 근데 얘가 왜 나왔나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뭘 했냐면 상담을 통해서 중요한 요소를 발견할 수 있어 없어? 이제 혼자라면 몇 개 안 되겠지만 여러 명 하다 보면 공통된 요소가 나올까 안 나올까? 이런 내가 상담을 통해서 공통된 요소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있죠. 요게 바로 중요사건 기록법이야. 근데 이 요소가 성적에 좋게 작용했는지 나쁘게 작용했는지 알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러니까 봐. 이런 요소가 있는데 이러이러한 행동으로 나왔다면은 이거는 S등급 행동이야. 요런 행동은 A밖에 안 돼. 이렇게 나왔다면은 C등급이에요. 그래서 이 중요사건 기록법에 뭘 주는 거야? 등급을 매기는 게 뭐다? 행태기준법이에요. 됐지? 그래서 내가 강의할 때 옛날에 이렇게 공부할 때 연애라는 게 참 중요하게 영향을 줄까 안 줄까? 근데 연애라는 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도 있어요. 긍정적인 작용은 이러이러한 요소들이야. 서로 격려하고, 그렇지? 가끔 힘들 때 이제 다독거려주고 이런 요소들이야. 근데 맨날 그 뒤에서 영화나 보고 앉았어 이거. 이건 안 좋은 요소들이야. 이게 바로 행태기준법이에요. 이런 행동은 좋은 것들, 이런 행동은 별로 안 좋은 것들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사람이 맨날 좋은 행동만 할까? 아니야. 이것도 곱하기 퍼센트가 있어. 이것도 퍼센트가 있을까 없을까? 이걸 빈도수 곱해주는 게 뭐다? 행태관찰법이에요. 세 가지가 묶여야 돼요. 상담을 통해서 요소 발견하는 게 뭐다? 중요사건 기록법. 이런 요소가 긍정적일 때, 이상적일 때와 가장 부정적일 때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등급을 주는 게 뭐다? 행태기준법. 됐죠? 이런 기준에다가 뭘 곱해줘? 다시 빈도수 곱해주는 게 행태관찰법이에요. 그럼 누가 제일 정확해요? 관찰법이겠지. 그치? 맨날 바람직한 행동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혹시 그 학교 다닐 때 학점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안 나와가지고 따주러 간 적 없어? 수능적인 애들이 이렇게 좀 이상하다 해갖고 왜 이거밖에 안 줘서 물어보니 교수님이 그건 미안해 그랬어. 이게 엉터리야 이거는. 그게 아니고 일로 와봐. 자, 얘가 뭘 받았거든. 이 친구가 보인 행동을 쫙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너의 행동을 딱 보여주는 거야. 봐, 비교되지? 이제 그냥 이게 이제 뭐다? 이제 행태 관찰법이에요. 됐지? 혹시 그렇게 그 보여주신 교수님 있어? 우린 주로 안 그래. 학점 이상하다 갔는데 교수가 없어요. 어디 가셨어? 애들 만나러 미국 갔다는 거야. 언제 오세요? 하면은 언제 올지 모르겠다는 거야. 오면은 이미 학점 수정 기간 끝났어요. 이런 그지 같은 것들 그냥 대부분 그런 식의 했지. 아마 주로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수가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40대부터 맨날 30대 후반부터 그냥 혼자 살아요. 10몇 년간을. 아마 여러분 교수님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 그치? 그리고 방황한데 미국 가고 앉았고. 반가워지도 않는데 왜 가구 지랄이야 그냥. 지가 오면 되지. 됐지? 갈게. 자, 그래서 세 가지 했습니다. 자, 그 1번이 어렵지. 이거 문제가 되게 어려운 문제야.
얼버너. 자, 딴 거부터 해볼까? 2번 가보세요. 2번부터 할게. 중요 사건 기록부 뭐라고? 평정자인 감독자 제가 피평정자 여러분과 상담을 통해요. 상담해서 여러분 행동을 다 반영해서 내가 기술을 하는 거야. 그렇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친구와 상담하다 보니까 이 친구의 어떤 특징적인 행동들이 있어 없어. 이것만 기록이 돼 버려. 이게 한마디로 뭐다? 주로 이례적인 행동을 강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혼자 할 때 그런 건데 여러 명 하다 보면 공통된 요소 나올까 안 나올까? 어쨌든 1번은 2번 맞는 말입니다. 키워드가 뭐라고? 평정자가 피평정자와 상담을 해야 토론해야 돼요.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요소를 반영하다 보니까 요 사람한테 특징적인 요소가 많이 반영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요 친구의 문제점이에요. 이게 맞는 말이고요. 자, 강제 배분법 보자. 퍼센트가 정해져 있지 않다 전부 후하게 줘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 이런 정규분법 그레이드 안 그래야 돼? 그래야 되는데 전부 다 후하게 준다든지 또는 박하게 줄 수 있어 없어. 이걸 방지하려고 퍼센트 정해져요. 그리고 우리는 S등급에 20, 그다음에 C등급에 무조건 10이 반영돼 있어야 돼요. 퍼센트가. 이게 강제 뭐라고 그래? 조심할 게 있다. 강제 선택법이 아니라 강제 배분법이라고 그래요. 됐지? 이 강제 배분법은 뭘 막는다? 분포상의 착오를 막는 거예요. 분포상 착오. 강제 선택법은 아까 봤던 헤일로 효과, 그 연쇄 효과 방책이야. 됐지?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강제 배분법이 있어. 퍼센트가 있어 없어? 있어요. 다 우수한데 내가 우수하게 A뿔 줄 수 있는 친구는 10%밖에 안 돼요. 근데 문제가 뭐야? 이래 버리면 다 우수한데 10%밖에 우수하지 20%만 우수하고 10%는 낙오가 돼야 돼요. 현실을 왜곡할 수 있어 없어? 거꾸로 강제 전부 안 좋은데 우수가 무조건 20%나 돼요. 한번 현실을 왜곡할 수 있어요. 또 우리는 가시다 보면 공무원 되면 승진 후보자 명부가 있어. 짬밥에 따라 짬밥 제일 높은 애가 제일 꼭대기에 있거든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금평 안 했어. 안 했는데 이미 순서가 정해져 버려요. 순서 정해도 금평하다고 우리 뭐라 그래? 역산제라고 그래요. 됐죠? 다시 역산제가 뭐라고? 자, 승진 이분이 1순위야. 2순위 다 정해져 있어 이렇게. 그럼 아직 금평도 안 했는데 이미 승진 후보자 1순위가 금평 1등으로 내정돼 버려요. 이래버리면 금평의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이미 순서 정해놓고 평가 들어간다고 뭐라 그래? 역산한다고 그래요. 역산제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겁니다. 할게요. 이거 어때요? 그 수업 들어갔는데 10명 있어. 보니까 한 명은 조교구, 요번은 두쩌전 조교구, 하나 친구고 이러고 있단 말이야. 난 낯선 학과고 나와야지 그냥. 나 이미 학점은 안 나올 것 같은데. 됐지? 넘어갈게요. 역산제다. 자, 체크리스트법. 자, 문제가 뭐라고? 이미 항목이 만들어져야 돼, 안 만들어져야 돼? 만들어져야 되는데 만들기가 되게 어려워요. 또 항목이 여러 개면 나 찍기도 어려워요. 그치? 여러분도 어때요? 설문조사할 때 그냥 OX만 찍으면 되게 쉬운데 문장 만들어져 있고 체크하라고 하면 힘들지 않을까? 그 얘기야 지금. 그래서 항목을 만들기도 힘들고 어떤 항목을 찍었을 때 좋은지에 대해 모르다 보니까 나도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그럼 답 몇 번이야 이거? 1번인데 봐봐. 1번 아닌데? 뭐 틀렸지? 틀렸네. 개선하기 쉽습니다. 이거 해설 안 했네. 상담 통했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선하기는 쉬워요. 다만 뒤에 건 맞아 이거는. 요 개선이 어렵다가 틀렸습니다. 그럼 1번이 문제거든요. 봐봐. 행태 관찰이 뭐라고? 평정 요소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어? 바람직한 행동들이 나열돼 있고 S부터 C까지.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곱해져 있어? 전부 다 빈도수가 곱해져 있어요. 이 문제가 뭐냐면 이게 한 용지에 있어요. 한 용지에 있다는 건 뭘까? 요 요소 때문에 다른 요소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 받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게 한 용지에 다 있기 때문에 평정 요소 다 있고 등급표 다 있단 말이야. 빈도수까지 다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앞에 요소가 뒤에 영향을 줄까 안 줄까? 이게 바로 연쇄 효과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왜? 다 모든 요소가 한 용지에 다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어 이게. 이거 해결책은 뭐밖에 없다? 용지를 분리하는 것밖에 없어요. 분리하는 것밖에. 자, 갈게요. 여러분도 그 옛날 그냥 나중에 뭐 할까 그냥 친구로 할까? 뭘 받았는데 그 성적표가 나왔어. 뭐라 그러냐? 가정통신문. 제일 먼저 뭐부터 봐? 근데 전부 다 수수수수야. 그냥 안 보고 좋은 놈이네. 봐 안 봐?
알고 보면 싸가지 없을 수 있어, 걔. 됐지? 학점이 4점 한 4, 5 정도 된대요. 난 인간 취급 안 해. 그 인간이냐, 그게? 됐지? 학점이 4.4나 돼, 이 새끼들. 뭐 인간도 아니야, 그는. 마셨나 보네. 그거는 지 능력이 아닐 것 같은데 다른 능력이 있을 것 같아. 난 믿어, 그냥. 그래, 학점 한 2점대 돼야 인간적이지, 그지? 그래, 그 정도 돼. 아, 인간적이구나. 저기 술도 먹고 그렇구나. 막혀, 미안해. 그 다음에 요거 많이 어려워합니다. 이거 많이 물어봐요. 이렇게. 왜 행태관찰법이 이런 게 나오냐 물어봐요. 왜 한용지에 있어서 그래요. 한용지에. 자, 그 다음에 63번입니다. 이거는 뭐야? 다면평가네. 잘 나온다 그랬지, 다면평가. 1번입니다. 왜 입체적이죠? 부하도 있고 상사도 있고 내부 사람도 있고 외부 사람도 있어요. 입체적이야. 다면적 맞고 그 결과 혼자 하는 것보다 객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2번 틀렸죠? 부하가 날 평가해요. 그 부하 눈치 봐야 돼, 안 봐야 돼? 볼 수밖에 없어요. 틀렸습니다. 자, 어쨌든 인간관계 때문에 능률성이 좋아질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물론 능력자가 아니라 인간만 들어가다 보니 능률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됐지? 맞는 말입니다. 맨 마지막에 어쨌든 계층구조 완화와 팀워크에 기여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 그치? 얘가 들어왔으니까. 물론 이게 너무 강한 조직에 들어왔을 때는 갈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다 맞는 말입니다. 맞게요. 60 평정 오차입니다. 연쇄효과가 뭐라고? 앞의 요소가 바로 뒤의 요소에, 또는 내가 제일 중시한 요소가 다른 모든 요소에. 이게 바로 뭐다? 연쇄효과입니다. 자, 이건 틀렸죠. 모호한 상황에서 부분적인 선택 지각이에요. 이거는 선택 지각의 차고, 행자가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거죠. 그지? 잘 모르다 보니까 내가 아는 지분 나오리 그거 지 마음대로 나래 펴갖고 막 찍어버립니다, 그냥. 맞지? 아니면 지가 마음대로 각색을 해버려, 그냥. 이게 문제 있습니다. 일관착오는 뭐냐면 항상 후하게 항상 박하게예요. 일관착오. 반대 이거 규칙착오라고 그래요. 반대가 불규칙한 거야. 다시 분포상 착오가 어떤 분을 항상 박하게 줘버려. 평생 이래요. 이게 바로 규칙착오입니다. 어떤 분을 항상 후하게만 줘버리는 거야. 항상 그래야 돼. 언제나 후하다, 언제나 박하다가 일관착오야. 이건 틀렸죠? 맞나? 아, 맞네. 높고 항상 그렇잖아. 그래서 기준이 다르다 보니 항상 후하게 주거나 또는 낮게 주는 사람들은 일관착오, 규칙착오라고 그래. 근데 이게 일관성이 없다? 그럼 불규칙이나 총계오차라고 그래요. 됐지? 일관과 규칙 또는 뭐라고 그래? 총계나 불규칙이야. 유사성착오 설명드렸어. 자기하고 유사한 애들한테 후하게 줄까 안 줄까? 주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틀렸지. 이거는 고정관념이니까 이건 뭐가 돼? 상등오차야 되겠네. 고정관념이니까. 틀렸습니다. 유사성착오는 이게 아니고 자기 성향과 비슷한 부하에게 후한 점수를 줘요. 됐지? 또는 자기 성향을 그대로 부하에게 반영을 해요. 얘가 이랬으면 내가 이러니까 얘도 아마 이럴 것이라고 판단하는 거야, 이게. 이게 이제 이쪽입니다. 맨날 거짓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말을 믿을까 안 믿을까? 안 믿겠지. 맨날 하니까 지도 다른 사람 거짓말한다고 보는 거잖아, 지금. 네, 틀렸고요. 그러고 이건 트렌드가 맨날 유사성착오하고 상등오차 바꾸네. 옛날 유사성착오하고 연쇄오차 바꿨어요. 트렌드 좀 바뀌었나 보다, 이제. 답은 옳은 거 찾는 거야, 지금. 틀렸고. 이건 답은 2번이네, 그러면. 4번이면 근본 규속은 뭐냐면 이거는 타인 평가예요. 타인을 평가할 때 얘가 잘해요. 그럼 얘 능력이야, 상황이 유리한 거야. 성렬이 형이 대통령 됐어. 성렬이 능력이야, 상황이 유리한 거야. 상황이 유리한 거야. 이렇게 보더라. 내가 대통령이 되었어. 그럼 상황이 유리한 거야, 내 능력이야. 내가 대통령 됐는데? 아니, 본인이. 그럼 너의 능력이겠지? 그럼 이건 뭐다? 이건 지존착오라고 그래요. 이건 타인 평가다. 그래서 타인을 평가할 때 성공했을 때는 상황을, 실패했을 때는 개인의 능력이에요. 거꾸로 자기 평가하는 건 지존착오라고 그래요. 됐지?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틀렸네. 이거 근본 유속이 아니라 상등오차예요. 상등오차. 자, 왜? 이 사람이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이야? 이미 이미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상동오차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되게 많잖아 지금. 이 친구가 강남 서초구 산다는 거야. 아씨 우파겠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닐 수도 있어 없어. 있지. 근데 이미 박혀 있어 이렇게. 할게요. 자 이기적은 뭐 이건 틀렸죠. 이기적은 자기 평가할 때야. 근본 귀속이 타인을 평가하는 거고 이기적이다 지존착오가 자기 평가할 때야. 틀렸습니다. 요거 좀 어려운 문제다, 그지? 다 나왔으니까 지금 국회 좀 어려워 그래서. 자 그다음에 강제 배분법은 뭐라고? 분포상차고 3개 있습니다. 엄격하다, 가운데 집중하다, 관대하다. 대체 3가지입니다. 그래서 엄격화, 집중화, 니은 디귿이 돼야 돼요. 그럼 선입견이 고정관념이야. 이건 상동오차. 고정관념 타파책은 뭐밖에 없다? 블라인드 면접이에요. 그다음에 첫머리 효과가 시간오차인데 이건 뭐냐면 여러분 1년 365일이야. 모든 거 다 기억할까? 여러분 초기 업적에 좀 영향을 받아요? 아니면 막 최근 업적에 영향을 받아요? 다 달라져 있어. 초기 업적도 있어. 첫머리 효과라고 그래. 최근 실적이 막바지 효과라고 그래요. 이걸 방지하는 게 3개나 돼요. 뭐죠? 다 기록하는 게 돼. 목표관리제도, 중요사건기록법, 그 다음에 독립된 평정센터야. 이 3개 좀 써봐. 첫머리 효과가 시간오차인데 첫머리나 막바지 효과 해결책이 뭐라고? 모든 걸 다 기록해야 돼요. MBO 방식, 중요사건 기록법, 그리고 뭐가 있다? 독립된 평정센터가 있다는 겁니다. 이 3가지가 해결책이야. 다시 시험에 어디까지 나오냐면 이제는 이런 오류 준 다음에 이 오류에 대한 해결책을 물어봐요. 분포상 착오는 강제 배분법, 연쇄오차 착오는 강제 선택법, 선입관 이거는 블라인드 면접이고요. 됐지? 그래서 어떤 오류 준 다음에 해결책 물어볼 거니까 연결돼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입니다. 답은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돼야 돼요. 자, 이왕 나왔으니까 요거 하고 쉬었다 할게요. 자, 여러분. 관대와 오차는 주로 언제 나올까? 관대와 오차는 공개될 때 나와요. 공개될 때. 공개되면 주로 관대와. 공개하는데 엄격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 에이, 공개될 때는 관대하게 나와요. 잘 모를 때 뭐 나온다? 주로 집중화 나와요. 여러분 설문조사 할 때 잘 모르겠단 말이야. 그럼 좀 중간 좀 찍어 안 찍어? 쭉 찍고 말어 그냥 중간중간 하고 넘어가잖아 그냥. 이게 바로 잘 모를 때 시험에 나왔어. 그래서 잘 모를 때는 주로 관대화나 집중하러. 그 다음에 공개되었을 때는 주로 관대화러. 엄격한 잘 안 나오겠지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다음 역량이 뭐라 그랬지 내가? 역량은 과거 성적이 아니라 앞으로 담당할 일을 먼저 시켜봐요. 시켜본 다음에 미리 보겠다는 겁니다. 자, 이 친구가 있잖아. 한국에서 엄청나게 축구를 잘 차는 친구야. 그럼 여기는 성공했어. 저기 영국 가면 성공할까? 그런 보장 전혀 없어요. 이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데리고 가가지고 어떤 상황 만든 다음에 한번 차보는 거야. 그럼 여기서 잘하나 못하나 봐야 돼, 안 봐야 돼? 이걸 갖고 내가 판단하겠다 역량. 과거 성적이 아니라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먼저 검증해 보겠다는 역량이에요. 맥클랜드. 그래서 이거 봐봐. 1번 틀렸죠. 평균 성과자가 아니라 뭐라고? 고성과자라니까. 최우수 성과자야. 이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을 보여줘야 돼요. 됐죠? 맨날 우리나라 속담도 있잖아. 뭐 싹수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치? 맞는 말 다 맞노 그거. 요새 느끼면서 속담이 이렇게 하나하나 맞을까? 물론 합쳐놓으면 모순인데. 자, 내려갑니다. 자, 봐봐봐. 니은 봐봐. 자, 이거 뭐냐면, 자, 여러 명 후보자야. 여러 명 후보자를 뽑아요. 그다음에 여러 명의 관찰, 최소 6명 이상이 돼야 돼요. 여러 명 관찰자인데 모의 과제 여러 개 시켜요. 근데 모의 과제 시켰는데 이 사람이 해야 될 과제와 이분이 해야 될 과제가 만약에 난이도가 차이가 있다면 될까 안 될까? 봐. 이분이 둘이 있잖아. 축구를 제일 잘 차는 친구들이야. 영국에 갔어. 여기는 한국 대표하고 차게 만드는 거야. 날라다녔어. 어차피 잘하니까. 여기는 상대팀이 메시, 호날두 막 이런 애 잔뜩 있어. 네 아무것도 못하고 수비만 하다가 그냥 9대0으로 깨졌어. 넌 영능 없다. 넌 능력이 되게 판단할 수 있을까? 이건 아니지. 똑같이 해줘야 안 해줘야 돼. 이걸 외생 변수를 통제한다고 그래요. 그치? 그래서 다시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여러 개의 실행 과제 본 다음에 통제하고 그 결과값을 보겠다는 겁니다. 됐지? 맞습니다. 다수 훈련제 평가지 6명 이상 또는 9명 이상이에요. 이런 분들이 하나 행동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과제예요. 과제 봐야 되고요. 맞는 말이고.
자, 그다음에 관찰한다, 합의한다. 관찰하다 보니까 직관이 아니라 객관적이에요. 합의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귿이 이제 미쳤어 이제. 이 고위공무원 아니면 누구라고? 과장급이라니까. 과장급이 주로 뭐라고? 대인 관계야. 대인 관계. 그래서 이거 맞습니다. 문제 인식, 전략 사고, 성과 전 맞는 말인데 뭐가 들어가는데 동기부여라든지 뭐 어떤 뭐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됩니다. 관계망 같은 거 들어가면 안 돼요. 자, 그다음에 조심할 게 있어. 순서 틀렸는데 이 법령입니다. 우리 후보자 교육이 먼저. 자, 뭐냐면 네가 4급이야. 그럼 3급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그러면 되기 전에 먼저 후보자 교육을 먼저 해요. 시킨 다음에 역량 평가를 통과해야지만 뭐가 돼? 후보자가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중에 일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된다? 교육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역량이, 기억이 먼저야, 이응이 먼저야. 가나다로 할 때 기억이 먼저야, 교육이 먼저고 그 다음에 역량 평가입니다. 그럼 이거 통과하면은 바로 고위공무원단인가? 아니, 후보자일 뿐이야. 그 중에 일부가 임명제청 받아갖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네, 틀렸습니다.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